환율이 요즘 요동치고 있죠. 3월 말에 1209원이었는데 4월 말에 1274원까지 뛰었다. 급등하고 있죠. 작년 이맘때쯤이요 1100원대 초중반 정도였어요. 한 1110원 막 이랬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오늘 떨어진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140원 정도 뛴 거죠. 엄청나게 빠르게 뛰고 있죠. 구두 개입성 발언에도 강세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니 저희는 뭐 어디 투자해라 어디 뭐 사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알아서 알아들으세요. 뭐가 위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추세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라이트하우스가 뭐 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야 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항상 경제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경제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달러 강세는 계속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올바른 지식 쌓고 어떻게 경제를 바라봐야 하고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야 하냐.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에서 유동성 축소 들어가기 시작하면 달러 강세는 심각해질 것이다. 이거는 거의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렇게 됐죠. 물론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잠깐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죠. 다시 125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255.9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첫 번째는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미국 긴축이 있죠. 미 긴축이 0.5% 빅스텝 이야기를 저번부터 계속 해왔는데 0.75%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5월에 이런 불안감으로 확 올라갔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5월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6월에는 7월에 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나오죠. 구두 게임 먹혔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긴축 느려지냐? 긴축 느려진다는 조건으로 뭐 얘기하고 있어요?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첫 마이너스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차 줍줍에서 당첨이 안 되면 미분양인데 미계약이라고 축소해서 말하는 정도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어느 상황까지 벌어져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그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분양은 아니더라도 미계약은 인정하죠.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효과는 나오고 있다. 왜? 인플레이션은 심각한데 경기는 침체되니까.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을 때 올려야죠. 스태그는 돈 푼다고 해도 안 잡힙니다. 왜? 돈 풀어서 자산만 불었지 막상 경제는 안 살아났으니까. 반대로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금리 올리면 잡힙니다. 그래서 파월이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볼코 이야기를 했어요. 볼코가 인플레이션 잘 잡았어요. 금리 올려서. 그런데 경제가 좋아서 올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때 금리를 미친듯이 올리고 볼코를 할 때도 경기는 안 좋았어요. 경기를 망가뜨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잡으니까 결국 살아났던 거죠. 그런 것처럼 왜 볼커 이야기를 했냐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강하게 올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장세가 빠진 이유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한번 차익 실현한 거죠.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계단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자금이 들어오고 차익 실현하고 자금이 들어오고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이렇게 올라갔어요? 차익 실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기만 했지 대부분이. 저번에 1240원대에서 고점 찍고 한번 차익 실현했죠. 이번엔 70원대에서 한번 고점 찍고 차익 실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금융위기 수준으로 올랐다. 물론 금융위기는 여기까지 올랐죠. 1500원 넘어갔죠. IMF 때는 더 심각했고. 그런데 1260원을 넘어선 것은 2002년에 봤을 때 언제냐?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더라. 문제는요? 터지면서 급등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꾸준히 올라가지는 않았다. 빅스텝 이후 자이언트 스텝이 온다고 그랬어요. 완화했어요? 파월이 경제 성장률 떨어진 거 가지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발표라도 하나 하는 거 보신 분?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은 꽤 길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환율 때문에 기준금리를 쫓아가는 상황이 생기지 환율이 아니면은 기준금리를 안 쫓아가려고 했던 발언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0.5예요. 그러면은 1%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6, 7월에 자이언트 스텝 해보면 얼마까지 올라가요? 2.5요. 그럼 우리나라 5월, 6월 두 차례 올리더라도 2%죠.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은 역전도 안 됐는데도 환율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물론 전쟁 특수라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전쟁이 쉽사리 끝날 것처럼 보이지도 않죠. 쉽사리 끝날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은
환율 상승은 굉장히 길게 가겠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던 위안화 환율도 치솟고 있고 엔화는 지금 박살나서 환율 조금만 더 오르면은 이제 GDP는 우리나라한테 추월당한다고 합니다. 1인당 GDP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본은 그럼에도 안 올리겠다고 하죠. 왜? 국가부채 너무 쌓여서. 그러면은 조만간 역전됩니다. 역전된 게 우리가 잘해서 역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개박살나서 역전되는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달러 선호 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달러 선호 현상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겠느냐. 그래서 보면은 달러 가치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보다 달러 인덱스가 더 빨리 올랐어요. 그런데 그나마 원달러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같이 올라간 거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 방어를 하고 있는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는 발언만으로 나왔던 거고 지금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자, 이창용 신임 총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과 금리 역전이 돼도 급격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적다. 자, 핵심은요. 이거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본 유출 가능성이 적다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아니에요. 핵심은 급격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본 유출은 있는데 급격하지 않다. 이 이야기죠. 부작용이 걱정스럽고요. 자본 유출 우려가 많은데 단기적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 즉 단기적으로 급격하지 않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급격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춰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환율 문제는 이야기를 해요.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데 보면은 지금 급격한 자본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의 변동 요인 보면 뭐라 그래요? 단기적으로 참가자들의 기대나 주변국들의 환율 변동. 우리나라 지금 주변국 위안, 엔 지금 망했죠. 그 다음에 자기 실현적 거래에 의해서 실제 환율 변동이 초래된다. 그 다음에 교역 상대국의 환율 변동. 그 다음에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변화를 통해서 단기 환율의 변동을 미치게 된다. 핵심은요. 은행의 매도초과 매입초과 이런 것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예요? 장기적으로 생산성 이야기도 있고요. 대외 거래, 거시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환율이 계속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자본들이 지금 빼고 있으니까 달러가 풍기해져서 가격이 오른다고 보는 게 맞죠. 일단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다. 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51억 달러가 적자가 났다는 거는 51억 달러만큼 외환이 빠져나갔다는 소리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즉 달러가 유출되고 있다. 이미.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20일만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수출 잘 되고 있는데 수입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죠. 수입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원자재 및 글로벌 물가 상승 때문이죠. 수출 올라가면 뭐하냐? 수입이 더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난 일이냐? 첫 번째는요.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런데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 근데 올라가고 있는 중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자본을 뺀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워낙 외인 자본 유출에 절하 압력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연말에 1260원이다. 근데 약세를 보일 이거 얼마 전에 낸 거예요. 1260원 되기 전에 매도세가 이어진다. 자본 유출이 발생한다. 자, 그 이유는 뭐냐? 1200원일 때랑 1270원까지 올랐으니까 70원일 때 1달러에. 근데 1200원짜리 주를 샀어요. 그러면 1달러로 한 주를 산 거죠. 그런데 이 1200원짜리 주가 올랐어요. 1250원으로. 많이 올랐는데 다시 달러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1달러가 채 안 되더라. 그러면 주가가 올라도 외국인들은 손해죠.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건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이게 환율이 급등하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1994년 이야기했었죠. 미국이 금리 인상 급격히 하면서 미국으로 자본이 몰렸죠. 그때 어디서 많이 빠졌어요? 신흥국들에서. 들이대 하면서 미국으로 들이댔죠. 자금이 다. 그랬을 때 그 여파가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미국에서 급격히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달러 선호 현상이 전반적으로 일어난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게 문제는 시작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대응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로 대응해야 되냐? 대응할 게 뭐 있어요? 국가에서 달러를 갑자기 사들인다.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스무징 오퍼레이션에서 봤을 때 오히려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저렇게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우리나라에 돈 넣어놓으면 충분히 이자를 주겠다. 즉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얘기했어요. 50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 온다. 지금 이미 미국은 성장률 감소에 물가 폭등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한 달러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현금보다 더 안전한 달러. 아니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달러가 더 안전해 보이니까. 얼마 전까지 현금 쓰레기라고 말하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달러도 현금이에요.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라고 그랬는데 디지털 금 같은 소리 있죠. 데지털이죠. 데지털. 개털 됐죠. 그래서 또 떨어지고 있다 계속. 금은 올라가는데. 안전자산의 조건? 늘 이야기했지만 절대 코인은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고 절대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될 수 없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진짜 안전자산은 금, 현금이죠. 거기에 이제 조금 나아진 게 채권이고,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에서 이제 빠져서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채권 시장에도 꽤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갈 곳 잃은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 이쪽은 지금 이제 너무 위험해져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중 부동자금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수시 입출식으로 두고 있죠. 그 이유는 투자할 때를 보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봤을 때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이창용 총재는 이주열 총재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2.5%는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외국인 자본 유출이 급격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급격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거 뭐 그 전에 기사지만 문제는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환율을 낮춰야 돼요. 지금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는 거고 악순환이 돌고 있는 거다. 금리 인상은 더 가속화된다고 그랬죠. 자본 유출은 급격하지 않더라도 환율의 물가 영향 우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자본 유출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빅스텝, 최대 변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6, 7월에는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환율 더 요동치겠죠? 이창용 총재가 환율 물가 영향을 자세히 보겠다고 했습니다. 환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는 건 금리 인상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결론 뭐예요? 자, 환율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상향되고 있죠. 이게 달러 선호 현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주변국들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엔, 위안 환율 역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위안은 그 전까지는 좀 버텼는데 지금 못 버티고 있죠. 그리고 위안은 나중에 다시 버틴다고 칩시다. 엔은 이제 못 버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환율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환율 빨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가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왜? 환율 올라가서 물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 물가 억제가 되고 반대로 외국인들의 투자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게 가속화된다. 그래서 앞으로 포지션은요, 어떻게 보셔야 돼요? 미국은 어차피 금리 인상 방향이 정해졌고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지속하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잡힐지 안 잡힐지가 결정날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미국이 축소하는 동안은 계속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